이 조 교수가 말을 하다 보면 언뜻 이제 뭐 좀 뭔가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저는 조 교수가 말할 때 처음에 조 교수에 대해서 이 양반 좀 이상한데라고 좀 생각하게 된 게 장점인의 죽음을 두고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맨 왼쪽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점인. 자, 맨 왼쪽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점인.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점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점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놀랐다니까. 이게 장점인이요. 악마적인 여섯 가지 업적을 남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조 교수 말 좀 보여드릴게요. 장점인 주석께서는 악마적인 6가지 거대 업적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첫째, 파룬궁 탄압 및 학살을 장점인 주석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 적출이 장점인 주석 때 시작된 일입니다. 직접 지시하셨는지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로 중국의 무시무시한 공안경찰과 공안체제가 장점인 주석께서 구축하신 위대한 업적이십니다. 네 번째로 장점인 주석께서 아드님이신가 사위인가를 시켜가지고 인터넷, 아드님이신가 합니다. 사회과학원 소속의 인터넷 만리 방화벽을 써서 중국 국민으로 하여금 헛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의 그러한 잘 정제된 세뇌하는 그러한 내러티브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시고 감독하신 분이 바로 장점인 주석이십니다. 또한 장점인 주석께서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엄청난 기업을 물려줘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나쁜 말로 재벌, 좋은 말로 중국 최대의 기업 집단이 돼서 똘똘 이해관계로 뭉쳐서 중국에 앞서서 중국 공산당을 하늘같이 모시는 중국 공산당의 무력기관이 되도록 하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장점인 주석께서는 가족을 깊게 사랑하셔서 지금 중국 최대의 부를 축적하신 그러한 위대한 가문이 장씨 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인 주석의 아드님을 비롯한 그러한 그 핵심 혈족께서 축적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부가 무려 말하자면 500조 원, 달러로 환산을 하면 4,800억 달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이 위대한 악마적 6대 업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조영남 교수님을 고스란히 본받아서 장점인 주석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서거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영남 교수 같은 걸 할까, 우리가 또 서재영 대표 같은 관점을 가질까. 제가 서재영 대표 전에 슬쩍 지나가면서 약간 비판했죠. 그러면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이건 뭐 결국은 이래저래 뭐 적당하게 뭐 영토 좀 떼주고 타협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건 서 대표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잘못 보는 겁니다라고 약간의 충고성 시비를 걸었지만 뭐 기억해 봐주시고요. 서 대표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나섰고 자유진영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 2차 전지라든지 뭐 혹은 저기 반도체 같은 것들은 한국이 엄청난 수혜를 본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거기 한국 경제가 앞으로 잘 나갈 거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어렵게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서재영 대표는 설명을 해요. 근데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미국이 뭐 좀 그렇게 뭐 요란 떨어봐야 별 수 있겠어. 여긴 중국 공산당이 잘 제어하고 갖고 있는데 결국은 질긴 놈, 독한 놈, 똑똑한 놈이 이기는 거지. 이것이 이제 조영남 교수의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죠. 하나는 이제 조영남이 띄우는 중국 공산당 끄덕없다. 중국은 한국을 깔아먹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말일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서재영 대표같이 미국이 이끄는 서방이 중국을 제압해서 좀비로 만들고 한국을 키워주는 그러한 그 지평이 열린다. 이런 관점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재영 대표는 우리나라 투자금융계에서 이제 선수 중에 선수로 꼽히는 분인데, 조영남 교수는 투자금융계에서 글쎄요, 뭐 별로 경력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그건 좀 고려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남 교수 관점 믿고 중국 불패, 대마 불사, 중국 성장 뭐 이렇게 전제로 해서 투자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실패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3프로 TV 경제의 신을 모시고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보시니까 조금 좀 다른 관점을 같이 소개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이런 중국 친중인데 아주 지능적인 친중이거든요.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게 제가 3프로 TV에 가짜않게 드리는 고언입니다. 이제 군사지정학 얘기하면 완전 이제 조 교수의 실체가 드러나죠. 이게 황당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 문제만 풀리면 네. 북한은 중국이 먹어버릴 거다.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먹어요?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흡수할 거다. 무슨 말이냐? 북한의 GDP라는 게 뭐 계산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00억 달러, 500억 달러. 근데 벌써 1대1도 막 얼마 투자했다고요? 2조 달러 투자했죠. 2조 달러. 그러니까 중국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북한 전역에 고속철 깔고 화웨이 중심에서 5G 깔고 네. 고속철도 깔고 모든 걸 다 중국식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북한이 왜 한국 정부에 이렇게 냉담하는 줄 아세요? 네. 뭐 말하자면 북한은 핵만 풀리면 중국이 접수한다. 뭐 거의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예. 우선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조 교수랑 얘기했을 때 우리 조성환 교수님이랑 얘기했을 때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을 때 표를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었는데 표를 좀 정리하면 이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오너는 중국이다. 그러니까 북한 핵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됐나 그 배경을 보면 90년대 초에 북한의 체제가 존재 이유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정일의 욕망은 뭐냐면 김일성은 이걸 반대했지만 의문사했고 김정일의 욕망은 뭐냐면 핵을 갖추어 삥 뜯고 버티겠다. 이게 이제 김정일의 욕망이고요. 중국 공산당의 욕망은 뭐냐면 도발 합창업체를 두겠다. 그리고 한국인을 북핵에 의해서 패닉에 빠뜨려서 친북 친중의 길로 내몰겠다. 공포 앞에 장사 있냐 이거죠. 그게 중국 공산당의 욕망. 그 두 개가 점점 깊게 결합해 가는 건데 이게 북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는 중국의 도발 수위, 중국의 공격성 수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싱크로율 100%입니다. 이거가 이제 이제 백모의 이제 가설 혹은 명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도 북핵의 도발 수위가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 수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 하는 사람 제 생각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게 네 가지씩인데요. 첫 번째는 94년에서 2007년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등소평이 97년인가 죽어요. 97년인가 몇 년 죽는데 1차 핵실험 2006년이 등소평 죽고 나서 한참 이후예요. 1차 핵실험이 2006년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냐면 등소평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장쩌민이 이 후진타오 때는 장쩌민이 뒤에서 중요 군사 쪽인가 뭔가를 다 틀어주고 있었죠. 장쩌민이 등소평 유산을 완전히 넘어선 때입니다. 중국이 뜨기 시작한 때입니다. 저는 등소평은 훨씬 더 얕고 훨씬 더 계산이 바른 인간이기 때문에 등소평이 살아있었더라면 핵실험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면 중국이 힘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이때가 WTO 가입이 2001년인가 되죠. 중국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날아오르기 시작을 하고 등소평은 없어졌고 장쩌민은 등소평의 그림자를 완전히 극복했고 이거 사실 장쩌민 작품이에요. 1차 핵실험은. 예. 그리고 이제 2기는 장쩌민 후진타오와 시진핑 사이에 이제 그 균형이 있던 시기거든요. 그때 시진핑이 2008년부터 이제 차기 주석이 예약된 부주석을 하니까, 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때 2차 핵실험이 있죠. 이때도 이제 이 균형이 돼 있으니까 마쿠 실세는 시진핑이지만 행보는 조심스러워지죠. 미사일만 좀 고급화되고 끝나요. 3기는 시진핑 1기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 3, 4, 5, 6차 핵실험이 다 3기에 집중되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이 미국에게 공개 도전을 합니다. 대국 굴기를 선언을 했고요. 중국 제조 2025를 선언을 했고요. 트럼프를 만났을 때 시진핑이
한반도는 말이에요. 몇천 년 전부터 말이죠. 우리 중국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또 짓궂잖아.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아, 이 사람이 말이야 한반도가 자기 거래. 기자들 앞에서. 아, 트럼프답죠. 제 4기는 시진핑 2기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2023년 3기 첫 해가 포함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올해까지 저는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보거든요. 벤 허지스, 그러니까 나토 주재 미 육군 사령관을 했던 벤 허지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여름에 크리미아 수복 전쟁이 시작된다니까 올해 말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그러니까 시진핑 3기 첫 해까지를 넣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중 충돌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북한 미사일이 급속하게 고도화되고 있고, 중국의 쇠락이 시작됐죠. 그럼 이제 올해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는 포커스가 전부 중국에 몰립니다. 그래서 중국 압박이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쇠락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게 중국에 몰리다 보면 이게 중국이 바깥에 대해서는 유약해요. 안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당숙청과 인민탄압에 관해서는 잔인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유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몰리다 보면 언젠가 중국이 북한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실제 일이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영남 교수의 말을 들으면은 아까 북핵 문제가 풀리면 북한은 중국이 접수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인데 지금 북핵이 풀린다는 말을 군사지정학적으로 말뜻을 우리 조 교수가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이 핵을 내려놓는다는 건요. 저게 중국 핵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북한한테 야 너 핵 반품해. 미사일도 반품해. 야 니 거 내가 다 준 거 아니야? 반품하라니까 임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인 도발 대행 하청업체인 북한 입장에서는 원청 고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줬던 것도 반품해서 회입 처리하려네.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상태가 되죠. 30년 전의 위기, 체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위기가 이제 더 노골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품을 요구 안 하더라도 중국이 지원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중국이 뭐 부품을 개비하는 걸 제대로 안 공급해줘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무지하게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 문제가 풀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자 그런 상황, 중국에 몰리는 상황에 갔을 때 북한이 중국말 듣겠냐? 제가 아주 전체주의자, 공산주의자한테 그 핵심이 있습니다. 아마 저같이 이렇게 그 악질적 빨갱이 생활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조 교수님은 그 학과 자체는 굉장히 색깔이 진한 학과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얌전하게 공부를 하셨는 것 같아. 악질적 빨갱이 생활을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동료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를 제일 많이 잡아 죽인 건 빨갱이에요. 지구상에서 공산당을 제일 많이 때려잡은 사람은 무슨 반공투사가 아닙니다. 이 두 분입니다. 네, 모택동 동무와 스탈린 동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공산당 제일 많이 잡아 죽인 건 두 사람이에요. 자, 중국이 북한더러 야, 너 개혁개방해야겠다. 핵미사일 우리한테 반품하고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 중국식 사회주의 하겠다. 그러면은 정원이가 진핑이 하자.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도 걱정이 많은데 제가 그 길로 갈게요.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야, 쟤 조금 있으면 우리 죽이려고 그러겠다.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당연하고 그게.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미사일 들고 북한이란 체제 들고 미국 품으로 폭 들어가는 거지. 매각하는 거예요. 들고 튀는 거라고. 진핑이 하자. 알겠어요. 그날 밤으로 싸갖고 튀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라니까, 이 게임이. 살벌한 게임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조영남 교수의 명시적 주장 및 내포된 명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 핵은 북한 것. 그 다음에 북이 핵 내려놓으면 중국이 북한 접수.
그다음에 북이 핵 내려놓고 중국을 불러들일 거다.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 접수해서 뭐 거의 직영하면 그러면 눈부신 발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조 교수의 스토리인데 이게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정말 몽상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 핵은 북한 게 아니라 중국 것이다. 북한의 핵검미사일은. 그다음에 북이 핵을 내려놓는 게 아니다. 중국이 북한도로 너 핵 내려놔. 반품해 임마. 그거 원래 내 거잖아 임마. 그거다 이게 게임이. 그리고 북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그런 오더를 받으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한 체제를 들고 미국한테 판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중국이 왜 북한 그냥 접수해서 직영하지 않냐. 제가 세네터에서 말씀 거듭 드리잖아요. 중국이 북을 직영하거나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면 조만간의 눈높이가 북한 그 인민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맞춰져 가지고 반중 밀란이 일어나서 뭐 중국 다 그러면 때려 죽이겠다고 나서고 중국 관련 업체들 다 불지르겠다고 나섭니다. 이거. 이까달게 중국이나 또 똑같이 과거의 소련이 북한 이 김일성 집단을 그냥 놔둔 거예요.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6년부터. 처음엔 드러내려고 그랬잖아요. 그 후르시초프 때. 후르시초프가 반스탈린 운동 전개하면서 김일성 제거 그 노선으로 나갔는데 그게 이제 56년 봄이거든요. 김일성 일파가 순순히 안 물러나고 숙청해 가면서 여름 가을을 버텼어요. 그게 56년 종파 숙청 사건이죠. 1단계. 근데 가을에 그 헝가리에서 민주화 시위가 터져서 그걸 헝가리 군경이 진압을 못해서 소련이 들어가서 그때 한 5만 명인가 6만 명을 깔아 죽였거든요. 소련군 탱크가. 그때 이제 소련이랑 중국이 충격을 받고 야 이거 함부로 뭐 교체하거나 들쑤시면 안 돼. 야 일성아 네가 해라. 그때부터 우리 저 일성이 아재는 쌍방 빈뜯기 하면서 점점 더 포지셔닝을 강화해 온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관리하랴 여기를. 니들이 직접 들어올래? 요새는 더 그래요. 니들이 들어올래? 야 저기 주한미군 있어.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정은이 김정은 군이 김정은 씨가 저기 뭐 딱 폼페오한테 주한미군 계속 있어야 돼요. 네. 야 저기 주한미군 있거든. 그리고 저기 남쪽 애들 잘 사네. 여기 조금 더 자유화시키고 개혁개방해볼까 진짜로? 여기 밀란 일어나. 그러면 그 종착점은 어디 되겠어? 그 종착점이 뭐 저기 베이징을 바라보겠어? 안 그래 아재? 그 종착점은 나도 골로 가지만 여기가 완전히 다 저기 미국이랑 저기 남한 애들 판 되는 거야. 전부 자유화 되는 거야. 그냥 다 아재나 나나 다 쪽박 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 알겠지 아재? 이거거든요. 지금 북한 지배 집단의 포지셔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들의 굉장히 흉악한 게임을 하는 상태거든요. 냉혹하고. 그 게임의 룰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글쎄 우리 조영남 교수님이 좀 너무 인생을 얌전하게 사시고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셨는지 중국 편향으로 그것도 네,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게 뭐 그냥 일반적인 채널이면 상관없는데 뭐 3% 경제 TV 뭐 잃어버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괜히 또 좀 안 좋은 돈에 관계된 영향이 있을까 네, 걱정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국민들의 80~90%는 반중인데 교수, 기자, 뭐 연구자들 중에는 아직도 베이징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됐든지 노조에 의해서 보장됐으니까 그냥 그 지식인 꼬장 부리는 거죠. 먹물쟁이 꼬장 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조 교수 같이 시진핑은 비판을 하면서도 장점인 같은 악마의 죽음에 대해서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제 참 애절한 표현을 하는 그런 아주 세련된 친중으로 생각되는 이제 조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신 거죠. 또 그 대신에 또 그분은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또 실상은 또 쿨하게 전해요.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은 그렇게 참혹한 실상, 잔인한 실상 속에서 그게 공산당이고 그런 식의 게임 하는 애들이야. 걔들은 그거고 그것도 뭐 일종의 현대화고 그것도 일종의 산업기술의 발전 아니겠어?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상당히 사나운 물질주의를 깔고 있다. 그래서 좀 약간 으스스해요. 예.
자, 그러면 인간이란 동물이 만약에 그런 사나운 물질주의 자체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특히 그 사나운 물질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야, 니를 노예로 살아. 니를 자유 필요 없어. 그 대신에 니를 생활은 하루하루 개선된다는 거 우리가 보장할게. 라는 암묵적인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계약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서 탄압만 계속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것을 유의미한 저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다. 그럼 인간은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삶을 거부하죠. 탕핑, 시체놀이. 같은 시체놀이인데 이제 이름을 더 바꿔버렸어요. 에라이 팍 썩어버리자. 바일란. 예, 바일란은 이제 란이, 바이는 뭐냐면 열어젖히고 그냥 자빠져. 그게 바이고요. 열어젖힌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벌려놓는다. 란은 이제 열어젖히고 자빠져서 썩어버리자. 라는 이제 뜨뜻하게 돼서 푹 해서 이제 그 발효하는 걸 뜻합니다. 썩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풍조가 퍼져가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예,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쓰고 중화인민좀비국이라고 읽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